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잡아놓은 황현필입니다. 분류사별 동형 3회 문화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 중에 물론 여기 뭐 불교 승려 문제도 있을 거고요. 뭐 실학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사상사에서 출제될 만한 많은 내용들은 좀 생략했고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편찬물도 한두 개만 집어넣고 나머지 문화사들 사진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고대 같으면 답, 고분, 불상이라든지 그 다음 회화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문화사들을 한번 이렇게 많이 20문제 선정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매셨을 거고 제가 시대별, 분류사별, 주제별까지는 뭐 이거 몇 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채점 매시고 그냥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해설은 전범위보다 주제별이나 분류사나 이런 동형을 훨씬 더 자세히 합니다. 전범위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실력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 가지고 한 강에 한 50분 정도고 이거는 여러분 35분짜리 두 개만 나와도 70분짜리가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제풀이인데 70분 넘어가면 자 여러분 진짜 재미없다 듣기 싫다 그래서 둘러 쪼개는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자 1번부터 10번까지 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가나 무덤 양식 여러분 실제로 무덤 양식 이거 사진자료 둘 다 잘 나오는 건데 이게 굴이 있잖아 돌방이 있고 이게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을 전문 용어로 횡열식 석실분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적석 목곽분이죠. 천마총 단면도 아니야. 그럼 여기는 문이 있어요? 문이 없어요? 문이 있냐 없냐? 근데 여러분 시기죠. 이게 조금 더 먼저 만들어지긴 해. 그래서 문이 없고 있다. 문이 없으니까 도굴이 안 되죠. 부장품이 많아요. 문이 있으니까 도굴이 잘 되는 구조고 부장품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 안 됩니다. 거의 털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이 없으니까 이건 합장이 불가능하니까 단장묘라고 하고 문이 있기 때문에 합장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다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조형했는데 바로 이 굴식 돌방 무덤에 뭐가 있으면 알고 계셔야 돼요. 벽화가 많이 발견됨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가나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는 삼국에서 모두 만들어진 양식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역시 이상하다. 바로 지난 회에서도 그랬는데 내가 교직 때 한국사는 이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6차 교육과정 때만 하더라도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하고 백제에서만 만든 걸로 공부를 시켰는데 7차 교육과정에 어숙지 술감묘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무덤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에서 삼국시대에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1번은 맞고요. 2번 삼국 통일 직전의 신라 무덤 양식은 가에서 나로 장난해. 이게 보통 우리가 몇 세기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은 5세기 마립간 시대의 묘제다. 7급 기출의 정답이 5세기 마립간 시대의 묘제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까 이거 뭐라고 했지? 천마총이지. 천마총인데 천마총을 최근에 신라 경주 쪽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거 지중왕의 무덤이지 않을까 그래 버립니다. 그럼 진정 5세기 무덤이 아니네. 지중왕은 6세기인데. 그래서 약간 좀 실제로 지역 그 향토 사학계에서 발표한 것과 우리가 수험 한국사에서 공부한 거는 약간의 내용에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면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벽화가 없기 때문에 이 천마총에 발견된 천마도는 벽화가 아님을 알고 계셔야 되고 공무원 시험 문제 천마총하고 뭐 황란대총이나 아니면 호우총까지 돌무지 덧널 무덤인지 알아? 하고 물어봤으면 내가 그나마 좀 이해를 할 텐데 사회복지직인가? 서봉청이 뭐냐? 서봉청이 굴식 돌방 무덤인가 아세요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인가 아세요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된 거 정답 2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자, 가는 문이 있으니까 도굴이 쉬운 구조고요. 껴묵거리가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죠. 근데 실은 무령왕릉도 이 구조야. 도굴이 잘 되는 구조야. 다만 무령왕릉은 이게 이렇게 벽돌인 거지 이렇게. 근데 도굴이 안 되고 엄청난 부장품이 발견된 거고요. 나는 무덤 구조상 추가 매장이 힘들다. 그래서 단장묘라고 합니다. 이건 합장묘, 합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고분의 상식적인 내용들이니까 이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갈게요.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유교 및 유학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 볼까?
무령왕 때 아직기 왕인? 여러분 너무했다. 아직기와 왕인은 4세기죠. 아직기가 먼저 건너갑니다. 4세기 어느 때라고 봐요? 근초고왕 때라고 보고 무령왕 때는 단양이와 고안무가 건너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통일신라 시대 강수, 외교 문서에 능했죠. 외교 문서 뭐? 강수, 답, 설인기서, 청방, 입문서 2개 기억하셔야 되고 불교를 또 세외교라고 당연히 유학자 아닌가 이 비판을 합니다. 통일신라 하대 유학자 최치원, 여러분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유학자 강수, 설총, 김대문은 3명 다 통일신라 중대 인물인데 최치원이 통일신라 하대 인물이고 과거제도 개혁안을 진성여왕에게 제시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과거제도를 개혁안과 더불어 시무십조를 제시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연히 이건 동그라미. 설총은 신문왕에게, 설총은 원래 원효의 아들 아니야. 이두를 정리했던 인물이죠. 화한계를 남겼으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 자료가 화한계가 나오고 이런 글이 쓰여졌던 시기 왕 때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거 골라라 하고 신문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신문왕에게 유교적 도덕 정치를 펴세요라고 화한계를 설총이 바친 겁니다. 정답은 3개, 정답 4번 갈게. 됐니? 다음 문제. 다음 불교에 관련된 설명 중 C가 다른 하나. 야, 불교를 이렇게 심플하게. 여러분 이런 문제도 실제 시험 현장에서 많이 만나죠. 성의 없는 막 이렇게 5줄짜리 짧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제 문제는 긴 편입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불교 개혁을 꾀하는 결사운동, 신앙결사운동, 특히 신앙결사운동이 지방민의 호응을 받는 신앙결사운동 뭐 있었죠? 수선사결사운동이 있었고 수선사결사운동 누가 하지? 진우리. 그 다음 백년결사운동은 누가 하지? 요새가. 그래서 여기는 절들은 산으로 들어가라. 승려들은 예불과 독경과 노동에 힘써라. 맞죠? 진우리입니다. 백년결사는 강진 만덕사에서 참회에 중점을 둔 법화신앙.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럼 불교 개혁운동 무신집권기에 지방민의 호응을 받는 신앙결사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 백년결사 참회에 중점도 역시 무신집권기 요새 아니야. 그럼 여기는 아마 진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를 했나? 비슷한 말이죠. 얘가 얘에 포함되죠. 이것도 신앙결사운동이야. 백년사 결사잖아. 진울 아니 법 요새. 요새는 백년결사운동, 진울은 수선사 결사운동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유불일치설은 누구야? 해심이죠. 해심은 누구의 제자? 진울의 제자.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 그러니까 1, 2, 3은 전부 다 언제? 무신집권기. 근데 불교회가 타락하고 원찰이 성행했다. 이건 언제? 원간석기. 불교회가 왜 타락해? 원나라의 라마교의 영향으로 당시 그 요새가 활약했던 백년사 이런 절 이름이 묘련사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원찰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원찰이 뭔데? 권문세력들이 절을 사유화해가지고 원래 절은 그 절에서 이제 시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절에 돌아가신 분들 극락암생을 빌어주십시오 하고 절에 이렇게 시주를 해주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사진 보고 막 이렇게 스님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건데 절 자체가 조선시대 무슨 하나의 서원처럼 자기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절로 사유화된다. 그게 원찰이야. 3번의 정답은 C가 다른 건 4번. 쉽게 문제 풀어졌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밑줄 친 왕이 사신을 보내 당나라의 만불산. 야, 이 보기 자료가 좀 어렵게 나왔다. 만불산을 보고 경덕왕인지 알았으면 일단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데 이 만불산을 보고 경덕왕인지 캐치를 못하면 선택지를 봐야 되는데 노국부활? 불국사? 경덕왕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경덕왕은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노국부활이 실제로 제일 먼저 나올 거고 정치사에서 그 다음 경제사로 이것도 뭐 정치사에서 공부하는데 경제사에서 언급되는 거고 문화사 가서 여러분 한화정책 들어봤나? 중국을 따라가는 정책. 이 한화정책을 여러분이 보통 뭘로만 알고 있냐면 국학을 태학감으로만 이것만 알고 있더라고. 국학을 뭘로? 태학 혹은 태학감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뭘? 또 빨리 한산주를 한주로 명칭을 이렇게 바꿔요. 한산주를 한주로. 하나 더 중시를 시중으로 명칭을 이렇게 개칭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이게 바로 경덕왕의 한화정책입니다. 경덕왕의 문화사적 업적 엄청나지? 불국사, 석굴암. 불국사, 석굴암 누구와 함께? 김대성과 함께. 그 다음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불산까지 하면 경덕왕이 끝나. 맞아요. 노국부활 맞아요. 당의 지원을 받아 발해 무왕을 공개했다. 이건 누굽니까? 성덕왕이죠. 성덕왕 때 신라는 당과 국교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성덕왕은 그 당나라의 명을 받고 발해를 공격했으나 눈이 많이 와서 실패했다.
아, 왜 발해무왕이 장문유 시켜서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하니까 깜짝 놀란 당나라가 그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다시 신라와 국교를 재개했던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나? 가문사지 삼층석탑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것 하나 둘 셋, 틀린 것 두 개, 하나 둘 셋 두 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해결됐어. 다음 문제. 여러분,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진만 보고도 알아? 어디 실내에 있네? 그럼 야, 이게 경천사 10층 석탑, 고려 탑은요, 기본적으로 다각 다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받침대가 보편화됐다. 그래서 다각 다층 석탑, 제일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게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후기는 경천사 10층 석탑. 이건 송의 영향, 이건 원의 영향. 근데 이 경천사 10층 석탑을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참 해주잖아. 이래저래 해서 경복궁 앞에 있던 원래 경천사 지석탑에서 개경에 있는 탑인데 일본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려받아서 조선 총독부 앞에 있었던 건물인데 조선 총독부 폭파시키면서 고려 석탑이, 조선 총독부가 어디 있었는데 경복궁 앞에 있었잖아. 경복궁 앞에 있기가 애매하니까 용산박물관 실내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용산박물관 실내죠. 그리고 나는 이게 여러분 좀 어렵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승려의 사리를 모셔놓기 위한 탑이 승탑이지. 승탑은 통신라 하되 진짜 시험에 100번 나온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과 고려 초기에 고달사지 승탑이 있는데, 이거 두 개는 팔각 원당형인 거 이해하나? 그런데 여러분, 고려 중기에 거대한 사각형의 승탑이 있다라고 들어봤죠? 이거 정답으로 2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광국사 현묘탑이야. 고려 중기탑인데 또 불국사, 고려 중기탑인데 또 경복궁에 있어. 이거 지광국사 현묘탑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여러분 다는요, 정확히 11월 대수능에 한 15년, 20년 전쯤에 수능 문제로 나왔습니다. 일본에 있어요. 시발 이렇게 잘 그려진 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안 봤겠나? 졸라게 안 보여줬겠나? 아, 저 잘 그려진 건 다 일본에. 이거 해어의 양류관음도라고 합니다. 양류관음도라는 그림이에요. 그랬을 때 가는, 야, 고려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는 이중기단위의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고려시대는 다각 다층탑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중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돼야하는데, 이중기단이 아니라 고려는 다각 다층탑이고 받침대가 보편화돼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죠. 다각 이중기단이라는 말은 통일신라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1번 틀렸고요. 가나는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여러분 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든 거지만 이거는 탑이 아니라 승탑이라니까. 지광국사의 승탑을 모셔놓은 거기 때문에 부처 사리가 좀 틀렸어요. 나 때문에 틀린 거야. 다는 경전 이해를 위해 불경,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그 불경 맨 앞에 그려진 그림을 사경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독 그림이에요. 해어의 양류관음도 일본에 있는데, 아무리 불경 책 앞에 있는 잠깐 짜실한 그림이 일본에, 물론 그런 것도 많이 건너갔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아까 고려 원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까?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 물론 경천사 10층 석탑은 조선의 원각사 10층 석탑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대리석입니다. 보통 일반 석탑은 화강암인데 이거 약간 좀 생김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대리석으로 만든 탑이고, 이것도 이제 원감석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좀 어려워서 봐봐.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렵죠. 가와 다는 권무세족 직공기에 만들어졌다. 다 원감석기니까. 이게 원감석기라는 건 정확히 알 텐데, 해허의 양류가름도가 원감석기다라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진 않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나머지는 또 다 틀렸고요.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공예품이 많이 제약돼 사용되던 시기 문학의 동향, 자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11세기의 뭐 순수청자, 그냥 청자, 12세기 정확히 12세기 후반부터 상감청자예요. 상감기법 도입. 그래서 이제 13세기 무신직공기까지 계속 많이 만들어지다가 14세기 원감석기 가면 자기 기술이 퇴보된다라고 합니다. 왜? 북방 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원나라 북방 가마 기술의 도입으로 자기 기술이 퇴보했다가 15세기 가면 뭐가 만들어져요? 분청사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분청사기 아니야. 16세기 가면 백자가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각각 하나하나 지역적으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다 그거 알아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후관계부터 잡아야지. 조선 후기 가면 17세기 이후 가면 청화 백자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십시오. 그랬을 때 지금 이건 분청사기야. 그리고 분청사기는 청자의 백토에 분을 바른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좀 수준이 떨어지지, 고려 자기에 비해서. 그리고 좀 약간 뭐 해학적이고 그러긴 하지만, 이 분청사기가 해학적이라고 해서
서민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했다 그러면 완전 X가 된다. 서민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한 건 뭐야? 옹기야, 옹기. 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걸 일상생활에 여기다 술을 넣어가지고 술을 어떻게 따라 대체? 술 따다가 씨발 술상 다 뒤집어 엎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청자에서, 이건 청자니까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과정을 조사한다. 정답은 1번 되겠는데. 2번 강진과 부안의 도자기 제작. 여러분 청자 도래지는 어디예요? 강진 맞아요. 그리고 부안도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만들어져? 강화도에서 많이 만들어지니까 강화도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백자 도래지는 여주하고 이천입니다. 오케이? 틀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청자 이야기고요. 청자 도래지 이야기고. 서원의 설립을 주도한 세력 사림이죠. 사림들의 고상한 취향에 걸맞는 건 뭐야? 백자지. 송나라 도자기 제작 기법으로 받은 영향, 당연히 여러분 송의 영향을 받은 게 우리 고려 청자이지 않겠습니까?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긍이라는 사신이 우리 고려 청자를 굉장히 극찬했죠. 서긍이 어디에서? 고려도경에서. 이상하게 공무원 시험 쪽에 고려도경 많이 물어봅니다. 서긍의 고려도경. 그래서 서긍이 고려도경을 실제로 고려를 여행하고 이 글을 썼던 시기 고려 왕이 누구냐는 문제까지 기출이 돼버렸죠. 그 왕이 누구였는데? 인종대였어요. 인종대. 이자겸이란가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그 인종대.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하나. 됐나? 다음 문제. 여러분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석굴암이니까 쉽게 석굴암 해놓고 갈게. 석굴암은 경도광 때 김대승이.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네모난 전실이고요. 아,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앞에는 네모난 이렇게 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둥근 주실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기출된 적이 있죠. 둥근 전실에 네모난 전실하고 개사기를 쳤어요. 네모난 전실에 둥근 주시고, 이게 하늘을 뜻하면 이건 땅을 뜻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설명, 신라의 정밀한 수학적 지식이 이용된 구조물이다. 당연히 맞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인공적으로 축조한 석굴사원이다. 아, 당연히. 아니 그럼 천연굴이 아니야? 정문의 돌계단, 여러분 청운교와 백운교는 어디에 나와야 돼? 이건 불국사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주실 중앙에는 호족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거대한 불상. 잠깐만. 이 석굴암 언제 만들어진다고? 경도광 때. 경도광은 통일신라 언제 왕이야? 중대왕이야. 이때 호족 존재해 안 해? 어떻게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차라리 진골 귀족의 지원을 받아서 그럼 이해나 되겠다. 가운데 있는 이 번존불상, 통일신라 불상을 대표하고 조형미가 뛰어난 불상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맞는 건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 됐나?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아, 너무 문제만 푸나? 그런 것 같아요? 좀 뻘소리 좀 해드릴까? 아니야, 문제 풀자. 이게요, 선생님도 앞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막 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빨리 얼른 문제를 풀어줘야지 막 그렇게 하고, 이게 야 재미는 없다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공부가 더군다나 문제 풀이가 재밌으면 안 되지. 이론 강의도 아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욕이 난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거 문제 푸는 거야.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여러분들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문제 푸는 선수, 기술, 스킬을 키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역사적 사고력을 심어주고, 내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팩트는 너희들에게 아무리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주장을 펴야 되겠다, 막 그런 게 지금 다 보이기 어려운 수업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문제만 풀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제조 대장경 내용이 정확해. 8만 대장경 설명이네. 글씨 아름다워. 제작 기술이 뛰어나. 세계의 가장 훌륭한 판본이야. 그래서 그것은 고려 대장경에 널리 알려져 있어. 고려의 뭐는 8만 대장경의 제작 과정에서 최고의 기술 수준. 아, 그러면 혹시 여기는 목판이 인쇄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을까? 고려 목판이 인쇄술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12세기나 13세기 초에는 이미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 있었으리라 추정이 되는데, 강화도 피난시에 힌트가 나오잖아. 상종 고금 예문이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시 목판 인쇄본은 한 가지 작품을 대량 인쇄하는 데 유리해. 뭔 소리인지 알아먹지? 이게 더 튼튼한 거야. 금속 활자는 밀랍에 이렇게 금속 활자 하나를 고정시키니까 밀랍 사이에서 이렇게 활자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먹을 많이 칠하다 보면 밀랍과 금속 활자 사이에 때가 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금속 활자는 대신 활자만 조합을 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 책을 만들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소량 인쇄한 데는 금속 활자가 유리해. 다시
목판 인쇄본은 한 가지 작품을 대량 인쇄하는 데 유리하고 금속활자는 여러 가지 책을 소량 인쇄하는 데 유리하더라. 오케이? 그랬을 때 기억은 여러 가지 책을 소량 인쇄하는 데 적합하다. 이거는 금속 활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거고요. 가 제조 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대장도감, 진주에서 분사도감을 설치하고 제작하였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8만 대장경은 몽고 침략을 불심으로 이겨내자고 만든 거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언제 어디에서 보관해?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보관하기 시작한 게 어느 왕 때야? 조선 세조 때.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이 제조 대장경은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런데 이 제조 대장경인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 문화유산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이고 진주와 남해에서 분사도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장도감, 분사도감인데 하나 물어보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만든 건 뭐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교장도감을 설치하고는 속장경이 만들어집니다. 비슷한 거 또 만들어져. 강경도감을 설치했던 건 누구야? 여기는 의천의 속장경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속장경은 우리가 교장을 편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강경도감을 만든 건 세조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세조가 불경을 언해할 때 여기서 월인 속보를 간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장도감, 분사도감, 교장도감, 강경도감 좀 기억하시고, 11월 대수능에서는요 대장도감에서 만들어진 의서 그래가지고 향약 구급방을 출제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장도감이 고려시대에 8만 대장경 만든 것이고 여기서 책을 찍어냈을 것이다. 그랬을 때 향약 구급방이 고려시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었음을 좀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2번은 정답 오라요. 가 제조 대장경 목판이야. 이렇게 나눠서 만들었으니까 옳습니다. 16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죠. 3번 조선 세종 때 주자소를 설치해. 여러분 조선, 야 봐봐. 여러분 주자소를 만든 건 누구예요? 빨리 이야기해봐. 태종이죠. 그리고 개미자를 간행한 건 누구야? 태종이지. 갑인자를 간행한 건 누구야? 세종이죠. 다시 여러분 이건 태종 이방원이야. 그리고 이게 세종이라고. 근데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 개미자하고 갑인자를 장난질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냥 개갑 이렇게 하세요. 갑개 그러지 말고 개갑. 그런데 만약에 문장으로 세종 때는 이런 금속활자를 간행했다라고 할 때는 꼭 갑인자 앞에 뭘 붙이냐면 세종 때는 경자자와 갑인자를 간행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개미자를 비교할 때는 경자자랑 비교하지 않아. 개미자를 비교할 때는 갑인자랑 비교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세종의 문장으로 할 때 세종은 경자자와 갑인자를 간행했다. 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자소를 설치한 건 태종 이방원인데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간행했다. 기출됐어요. 맞는 문장이죠. 왜? 태종 때 설치한 주자소는 세종 때도 존재하니까. 대신 세종은 종이 만드는 관청은 뭘 설치해? 조지서를 설치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헷갈릴만 합니다. 또 하나 세종은 밀랍의 활자를 고정하는 대신 식자판에 조립하는 방식을 창안했다. 세종의 업적을 어떻게 줘버리냐면 세종은 활자를 밀랍에 고정하는 방식을 창안했다. X야. 밀랍의 금속 활자를 고정했던 건 고려시대부터야. 세종은 식자판에 조립하는 방식까지 발전시켰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선 세종 때 주자소 설치 자체가 일단 벌써 틀려버렸고, 니은이 뭐야? 금속 활자로 개미자를 줄였다. 개미자는 또 태종이죠. 애초에 이건 태종이야. 애초에 태종에 대한 설명이니까 선지 3번은 완전히 날리고요. 나 상종 고급 예문은 니은으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뭡니까? 직지죠. 직지는 어디서 만들어? 청주 흥덕사에서. 이거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 직지 병인양요 때 빼앗겼지? 병인양요 때 빼앗긴 거 뭡니까? 왕실의궤. 외규장각도서 왕실의궤. 이건 2011년에 임대로 돌려받았고, 직지는 나중에 프랑스 부영사관이 밀수로 가져가요. 밀수로, 야 밀수라고 하지만 돈 줬잖아. 판 우리 잘못이지. 그래 프랑스들이 돌려주지 않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도 보관돼 있습니다.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8번의 정답은 2번. 9번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록물을 선정해 세계 기록유산을 하고 기록유산에 바르게 연결된 것. 빠르게 고려 2개 암기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이거 빨리 암기해. 8만 대장경 제일 시험에 잘 나와. 8만 대장경 직지. 너무 쉽죠? 2개. 다 해서 17개가 있는데 왜 17개가 있는지 이야기해 줄게. 고려가 있고 이것도 뒤에서 한번 또 할 텐데, 조선은요 조선 전체를 아우르는 거.
조선 500년을 아우르는 거 실록과 승정원 일기가 있고요. 왕실 의궤가 있어요. 그럼 세 개가 추가했네. 근데 조선의 가장 잘난 왕 2명, 조선 정기 1명, 후기 1명, 세종과 정조. 세종은 훈민정음 해례본, 정조는 일성록. 조선의 가장 훌륭한 장군 이순신 난중일기. 조선의 가장 훌륭한 빨리 의사 허준의 동의보감. 이렇게 해놓고 현대물이 새마을운동 기록물, 5.18 기록물, 이산가족 상봉 기록물 이렇게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그래서 내가 항상 공무원 강의할 때 11개부터 출발했다가 12개까지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 이제 뭐가 추가가 됐냐면 조선에서 어보, 옥새, 그 다음 유교책 추가가 됐어요. 그러더니 통신사 기록물까지 추가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현대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까지 추가가 돼. 아까 12개였지. 12개에서 6개 추가야. 근데 의궤를 왕실 의궤 말고 화성성역 의궤라는 것도 있어요. 피디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잘리나? 아, 그럼 그걸 이야기 안 잘리게끔 해줘야지. 오케이. 항상 나가야겠다. 그래서 17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의궤는 화성성역 의궤도 있으니까. 항상 시험 문제 승정원 일기가 맞는데 비변사 등록을 장난질 치고요. 삼국사기 아니고요. 목민심사 아니고요. 동국통감 아니고요. 시험에 그렇게 잘 이만하면 세계 기록유산로 속아주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 그것들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좀 잡아내셔야 돼. 9번의 정답은 4번. 됐습니까? 됐나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새로운 역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앞서 세종 때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워낙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일단 고려를 전후기 비교하는 거 진짜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글자체 같은 걸로도 고려 전기는 왕이지체와 구양순체, 고려 후기는 조맹부의 막 송설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 전기는 당의 선명력, 고려 후기는 원의 수시력 막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지. 물론 원의 수시력을 사용하다가 공민왕이 하나 물어보자. 통일신라도 선명력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치면 저기 부여에서는 또 은력을 사용했다. 부여, 은력 기억나? 기억났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제 이 수시력은 어느 왕이? 충선왕이 원의 수시력을 도입했죠. 그 수시력을 작살내고 대통령을 시행했던 왕은 어느 왕? 빨리 이야기해봐. 공민왕이죠. 그랬는데 이제 조선 건국되고 다시 칠정산이야. 그런데 그 대통령을 사용한 건 잠깐이니까 이 칠정산을 뭐라고 표현해?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서죠. 세종 때 자주적인 것 3개 중에 농사직설, 자주적인 농서, 역법서, 자주적인 역법서, 칠정산,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서, 자주적 의서, 향약, 집성방 이거 3개가 시험에 누가 뭐래도 제일 잘 나와. 자주적인 걸로. 그런데 칠정산 앞서 사용했던 여기 원의 수시력에 아라비아 회회력을 첨부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죠. 이거 진짜 암기사항이야. 물론 수시력 직후에 대통령을 공민왕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칠정산, 그 다음 이제 조선 후기는 아담샬이 만들었던 청의 시현역을 효종 때 김육이 쓰죠. 그래서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좀 잡아주셔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는 원에 사용하고 있던 수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범서인 칠정산을 만들었어.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건데 가는 고려 후기 충선왕 때 원나부터 들은 역법서이다. 아까 충선왕 때 수시력 맞죠? 나가 칠정사야. 산이야. 나는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이다. 정확히 맞죠? 그런데 그 때문에 당시 청나라에 시행되던 뭐를 사용했는데 시연력. 근데 나가 칠정사냐? 칠정사는 수시력과 선명력이 아니죠. 회회력이죠. 이 문장 자체가 수능에 기출하고 똑같구나. 회회력을 토대로 하여 만든 역법서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몇 번이야? 3번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다는 효종 때 김육 등의 노력에 의해 도입될 수 있었다. 그래서 김육 한번 이야기했죠. 앞서 김육이 언급됐습니다. 효종 때. 김육의 시연력. 아담샬이 시연력이야. 마테오 리치하고 아담샬하고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하라고 했죠.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때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고 아담샬은 청나라 때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인데 어찌됐든 간에 마테오 리치 것도 다 조선 후기에 전해집니다. 마테오 리치의 고려망전도 세계지도, 선조 때 이광정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17세기 이수강의 지복유설에, 마테오 리치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한문으로 번역한 기하 원본이 있고요. 아담샬은 시현역, 그러니까 이거 4개 다 지금 조선 후기 거죠. 또 아담샬은 소현세자와 절친인 거 알고 계시고 이 2명 거 기억하십시오. 효종 때 김육 등에 의해 시헌역에 도입될 수 있었다.
자, 이러면 이제 10번까지 해결했고, 왜 우리는 계속 다른 나라 역법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은 동경시를 쓰고 있죠. 왜 꼭 그래야만 하니? 북한은 평양시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주적이지 못한 거네. 자,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분류사별 동형 3회 11번부터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였잖아요. 자, 다음 중 우리 음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음악 관련 단독 문제라기보다도 항상 이 3번, 4번 문장만 미친 듯이 조선의 세종과 성종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악하고 소각을 좀 이해해봐. 아악, 소각을 향악이라고도 하는데 15세기는 궁중음악인 아악이, 16세기는 민간음악인 소각이 발달했다. 뭐 이런 문장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악은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궁중음악인 대성악이고, 소각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민간음악인 향악이다. 소각 니꼬르 향악. 그래서 그것만 일단 좀 잡아놓고, 우르근 검은고를 만들어요. 잠깐만. 일단 야씨, 왕산악이 검은고잖아. 우르근 뭐야, 가야 사람 아니야. 이거 고구려가 검은고고 우르근 가야 사람이니까 뭐 가야금 만들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린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라의 기순에 충주에서, 충주 지형주로 이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왕 때 신라의 기순했냐면 진흥왕 때 신라의 기순에서 충주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검은 거 가지고 틀렸잖아. 옳은 것은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여기 나오는 이제 궁중음악인 아악은 송나라 대성악이, 제발 좀. 그래서 우리나라 종묘 제례악이 바로 아악이에요. 대표적인 아악이에요. 그 다음 국가의 의리와 밀접하게 갈려있다. 종묘 제례악. 근데 시험 문제, 공무원 쪽에 이런 문제가 진짜 와, 잘 나왔어요. 원간석기 궁중에서는 아악이 연주되었다. X. 왜냐면 종묘 제례악, 궁중음악이 아악인데 원간석기에 고려 왕실은 궁중이 아니야. 제후의 처소에 불과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궁중음악인 종묘 제례악 아악을 연주합니까? 그래서 고려 원간석기에는 궁중에서조차도 소각이 연주되었다라는 거 하나만 좀 잡으시고요. 이 이제 아악과 소각을 이야기할 때 15세기는 아악이, 16세기는 소각이, 이렇게 이것도 좀 차이 비교 알아주시고, 세종이 성현에게 옳은 것 골라라 그랬구나. 그러면 정답은 2번 떨어졌고요. 여기 보니까 세종이 누구에게 바뀌었다. 여기 서로 바뀌었다. 세종은 박연에게 아악을 체계화했고 여민낙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스스로 소리의 높낮이를 기록하는 그걸 뭐라 그래? 정감보를 만든, 이 정감보는 악보고 여민낙은 노래야. 이건 세종이고요. 성종이 성현에게 명예 음악 이론서인 악학계범을 편찬케 했다. 그래서 15세기 궁중음악인 아악이 발달하고 할 때 세종과 성종의 업적을 여러분들 추가하셔야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 해결되시죠? 다음 문제. 다음 같은 사상, 본래 사람의 생리 속에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두루 잘 통해 어둡지 않게 되었다.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못하는 게 없다. 이것 또한 본래 가지고 있는 덕임의 이른바 양지. 자, 치양지설. 내가 양미학은 말로 조곤조곤 한번 할까? 사상사 할 때 양미학이 또 나올까? 양미학은 중종 때 들어와. 명나라 때 왕수인, 호가 양명이야. 왕 양명이 만든 학설인데 성리학이 선지후행을 이야기한다면서 그걸 비판하죠. 성리학이 실천적이지 못하다. 더 실천적인 지행합일 학문이야. 그런데 이 황이 그 양미학을 비판하면서 양미학이 공부되어지지 않다가 18세기에 강화도에서 몰라간 종친과 소론들이 공부하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강화학파의 보스가 정제두고. 그럼 양명학은 지행합의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인간에게 착한 마음 양지가 있다. 그 양지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치양지설을 이야기해. 그래서 양지에 다다르기 위한 그 개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한다. 이 문장 시험에 100번 나왔어. 양명학은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문제 철폐를 주장하는 학문이 바로 양명학이 된다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근데 양명학은 기본적으로 양명학자라고 조선시대 이제 몰리게 되면 사문난조 몰려서 죽음도 당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양명학자, 낮에는 성리학자, 밤에 몰래 가서 밤에 양명학자. 그리고 양명학을 자식에게 가학으로 계승한다더라.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양명학은 나중에 이광사와
이광사 동국진체 이긍익 연료실기술 부자관계입니다. 이렇게 계승되고 나중에 역사학자 박은식은 역사를 혼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정인보는 어리라고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승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보기는 양명학이야. 양명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윤유를 중심으로 장난해? 윤유는 무슨 아파? 남인이잖아. 윤유가 남인이라는 걸 지금도 몰라요? 남인들은 기본적으로 분당도 비판하고 북벌의 비현실성을 비판하지만 윤유는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숙종 때 개인적으로 북벌을 주장했던 인물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첫 번째 사문단적으로 몰려서 죽죠. 윤유를 중심으로 합할 형성했다 틀렸고 훗날 박은식 이사방을 통한 유교 구신론. 박은식으로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옵니까? 유교가 다시 믿음을 구해야 된다. 치양지설 일반민을 이 문장 일반민을 도덕실천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심재 폐지를 주장했다는 거. 지은의 호는 하곡이야. 하곡집이라는 지은이의 문집에 전원과 만물일체설이 있는데 이 지은이가 누구야? 바로 강화학파를 이끌었던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시험에 전원 만물일체설만 시험에 나오고요. 실은 이황이 양명학을 공격하면서 양명학의 경전이 전습록이야. 그 전습록에 답변한다. 똥을 싸버린 거죠. 내가 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답변한다라고 하면서 전습록에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짚은 게 이황인데 이 정제두는 태계 이황에게 답변한다라고 퇴계 전습록변을 썼던 건 정제두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땡큐.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정답 1번이죠. 윤유를 중심으로 합할 형성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윤유는 남인이에요. 성리학자인데 윤유는 성리학을 다르게 해석하고 성리학을 상대화하려는 인물이야. 성리학을 상대화하면서 원시유교 제자백과 육경에서 당시 사상 모순의 해결점을 찾아내려고 했던 인물이 윤유죠. 경신왕 때 경신왕 때 죽는 게 윤유라는 거 알고 있지? 천주교가 전래됨에 따라 일어난 사실. 천주교는 17세기 북인들이 사신로 가서 전래합니다. 맞죠? 물론 이수강의 지복유설에서 천주시가 소개되고요. 18세기는 근기 남인들, 서울 근방의 남인들이 신앙생활합니다. 잘 봐봐. 이때는 북인들이 수용하는 거고요. 18세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근기 남인 대표적인 게 누구 집안? 정약용 집안. 천주교 포교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야, 이건 1886년에 프랑스가 수교했을 때 아닌가? 아마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할 텐데 이승훈이 처형되고 정약용은 유배를 갔다. 이승훈 죽어요. 이가환도 죽어요. 정약종도 죽어요. 정약용과 정약전이 유배 간 게 무슨 박해? 신유박해. 내가 모든 박해는 신유박해 중심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야, 윤지충 사건, 이걸 다른 말로 진산 사건이라고 하죠. 첫 번째 신해박해. 신해박해도 분명히 진산 사건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김대건 신부가 처형되었다. 이게 병호박해예요. 우리 봐봐. 기, 병 그러잖아. 이 기해박해가 조대비의 척사연음이고 병호박해가 김대건 신부인데 둘 다 헌종 때입니다. 헌종 때. 병인양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그럼 여기가 병호박해예요. 그 다음 황사영 백서 사건은 신유, 박해, 직후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잖아. 황사영도 정약용 집안의 조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승훈, 이가환은 정약용의 천안매부가 아니고 아주 올 정약용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신해박해 다가 먼저고 그 다음 신유박해고 신유박해 직후 나오고 그 다음에 병호박해 나오고 그 다음 천주교 포교권 얻었던 다나마라가 다나마라가 정답 3번 가겠습니다. 됐나? 다음 문제.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능검 시험에 정말 대박인 이상좌. 16세기, 여러분 15세기 그림은 조금 자주적이라고 해요. 자주적인 그림 딱 15세기 2개 나와. 강희안의 고사 간수도, 안결의 몽유도원도. 일본의 무로마치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좀 독자적 화풍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6세기부터는 중국의 사군자가 많이 그려지고 노비 출신의 화가였던 이상좌의 이 송하 보월도란 그림이 유명합니다. 물론 16세기는 신사임당 그림, 화의 초충도도 있고요. 뭐 이정의 묵죽도 막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이암의 목연도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16세기 골라라 하는 거야. 근데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혹은 동몽선습가의 전부 다 어느 왕 때야? 중종 때죠. 여러분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삼강행실도는 세종이고 이륜행실도는 중종인 거 기억해야죠. 정답 일단 1번 떨어져 버리고요. 자, 수학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통일신라, 고려, 조선 다 수학량의 10분의 1을 내요. 근데 1개월 최대 생산량을 300도 벌써 경제사에서 공부했던 느낌이 나나?
최대 생산량을 300도로 하고 그 10분의 1의 세금을 걷는데 대신 관리가 한번 그 농경지 가가지고 어느 정도 풍흉인지 계산을 해서 답험을 해서 결정을 때려준다. 이거 어느 왕 때라고 해서 태종 때라고 했죠. 태종이면 15세기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기 어렵고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을 철폐해. 이 문장 암기에 유기전은 제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전 상인들에게 유기전만큼은 너희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여전히 주지만 다른 물품만큼은 난정과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행을 허락한다. 그게 정조의 신해통공이죠. 신해통공 1791년이야. 근데 그냥 뭐 연도 몰라도 정조 때라고 잡으시면 정조가 18세기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정치 업무를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게 올려. 이거 육조 직계제야. 육조 직계제는 누구하고 누구? 태종 이방원과 수양대군 세조 두 명뿐입니다. 태종과 세조. 그럼 다 몇 세기? 15세기. 너무 쉽게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야지. 됐나? 다음 문제. 다음 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왕때 과학기술. 임금의 명령을 내리기를 그의 부모가 비록 미천하나 정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내가 상이야. 아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다. 그의 부모가 비록 미천하나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 독서를 많이 시켰어야 해요. 저는 엄마가 사준 책에서 장영실이 노비 출신임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발. 자, 저는 저희 엄마한테 유일하게 고마운 건 엄마가 소녀 삼국지 16권을 사주셨는데 제일 재밌게 읽었던 뭐 7편의 삼고초려편? 그 다음에 뭐 8편의 적벽대전 막 이런 파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막 유비 죽은 이른대전편? 막 서촉공략편? 막 이렇게 있었어요 제목들이. 진짜 제일 재밌는 책은 한 권당 100번 읽은 파트도 있을 거고요. 제일 적게 읽은 게 막 이제 제갈량 죽고 제일 뒤에 한 16권 정도만 한 3-4번 정도 읽고 제일 삼국지를 진짜 10번 읽었던 거예요. 10번 똑같은 삼국지를. 근데 그 책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계속 읽으시고 선생님도 읽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현피가 삼국지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손들고 나가서 오늘은 도원 결의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1시간 동안 썰을 풀었어. 초등학생이. 씨발 그때부터 역사 선생님이 될 자질이 보였던 거지. 갑자기 그 책 생각이 왜 이렇게 나냐면 이 전자칠판이 있는데 요즘 아니다. 이건 나의 기미를 누설하면 안 되겠다. 하여간 그 책과 관련된 뭔가를 한번 좀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했어요. 너무 농담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 저 진짜 현장 학생들하고 수업하면 얼마나 농담하다가 수업 진도 안 나가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 그치? 근데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워낙에 수업이 많아가지고 쉰 날이 하루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그만큼 내 체력을 좀 안배하고 배려하려고 이렇게 뻘소리를 좀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너무 문제만 푸나? 알았어. 내가 그럼 미리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 판에는 이걸로 한 번씩 웃겨드려야지 하고 내가 계산하고 들어올게요. 에이 이거 못해. 문제 풀 때는 하지 말자. 포기해라. 문제 풀게요. 자 갑니다. 장영실이야. 그럼 누구야? 세종이야. 그럼 세종 때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러잖아.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 추구기. 야 솔직히 나 추구기만 국뽕이지. 야 씨 나도 만들겠다 이거. 내 몸 와갖고 비금 해가지고 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야 중국의 발명품인 나침반, 화약, 종이, 씨발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게 세계 역사를 바꾸잖아. 무슨 비측량 얼마 왔는지 그게 물론 농업에 꽤 중요했겠지만 추구기. 그 다음 또 여러분 장영시 뭐예요? 해시계, 물시계. 어디 해시계 뭐 있어? 앙부일구. 물시계 뭐 있어? 자경루. 꼭 기억해야 돼.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보통 과학기구들 그 다음에 이제 혼이간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혼이간이 이건 이제 천문관측 기구입니다. 간이대 이런 것들. 이거 다 세종인데 인지와 규형이라는 게 있죠. 이건 토지 측량 기구죠. 인지 규형이 세조라는 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건 세종 맞고 우리 팔도를 직접 실측해 정밀한 지도. 여러분 잠깐만 15세기 지도는요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 다음 세종 때 팔도도 세종이 지도를 안 만들었을 리가 없지. 세조가 양성지의 명에 만든 동국 지도가 있어요. 야 이거 왕들 봐봐. 왕 업적어도 잘 나와. 이거 태종, 세종, 그 다음에 양성지 동지도 세조. 근데 나로 양성지 동지도가
세조가 명을 해서 실제로 답사하고 실측을 통해 만든 지도죠. 나중에 조선 후기에 영조 때 정상기란 인물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축척을 사용한 지도고 양성지의 세조 때 동지도는 최초의 실측이야. 근데 세종 때 실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잘못된 거 정답 2번. 간이와 헌천은 천체 관측기구 제작 맞아. 야 근데 이상하다. 앙부일구가 아니고 현주일구하고 천평일구는 뭐대? 좀 어렵죠? 이것도 세종 때야. 이것도 장영실이고 이건 휴대용 해시계야. 오케이? 앙부일구는 좀 큰 해시계고요. 현주일구, 천평일구는 휴대용 해시계다. 막말로 여러분 세종 업적만 나열하면 세종 업적이 한 55개까지 나오기도 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세종 관련해서 자주적 과학기구들, 롱서들, 편찬물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면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편찬물 가서도 또 세종을 뜨겁게 만날 거고 왕인물 가서도 세종을 뜨겁게 만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중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통신라 성덕대왕 신종, 이건 성덕대왕 신종은 경덕왕 때부터 회공왕 때까지고 아연이 함유된 청동으로 만들어 매우 신비한 소리가 난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은 뭐예요? 상원사종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상원사종이라고 뭐 범종 그래도 되는데 이 상원사종이 바로 성덕왕 때 만들어진 종이고 성덕왕이 죽고 난 다음에 경덕왕과 해공왕 때 이런 신종이 만들어진다는 거. 13세기 향약 구국방 대장동화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 맞죠? 그래서 향약 구국방은 고려 거고요. 180여 종의 약재, 향약, 집성방은 세종이다. 자주적 의서다라는 거 꼭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고 세종이야. 조선 태조 때 고구려 첨도를 바탕으로 천산 맞죠? 조선 태조 때 이성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권근에게. 고구려 첨도가 전해져서 왔는데 이게 종이로 그려져 왔기 때문에 사라질까 봐 이걸 돌에 새기거라. 그래서 이 고구려 첨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고 이게 10,000원짜리 뒤에 고구려 별자리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4번이겠다. 자 벌써 한번 언급했다. 세종 때 밀랍활자 고정법을 개발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죠. 고려시대부터 밀랍의 활자를 고정했고 세종 때는 식자판에 금속활자를 조립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더라. 식자판 조립하고 기억하자라고 했지. 됩니까? 그래서 정답 4번. 17번 가겠습니다. 자, 18세기 조선의 사상계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북학 사상은 인물성 동론을 철학적 기초로 하였다. 와, 여러분 18세기의 노론 내부의 학문 논쟁 중에 경기도 노론들은 인물성 동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고 여기 물이 청나라 짐승이야. 근데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청나라에게도 배울 건 배우자. 그 18세기 경기도 지방의 노론 중에 홍대영과 박지원이 있었고 그들이 중상주의 실학자고 그들이 바로 북학파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이건 정확히 맞는 진짜 좋은 문장이고 꼭 알아야 되는 문장인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18세기 호락 논쟁을 전개했던 경기도 낙론 니꼬르 중상주의 실학자 니꼬르 북학파다. 경기도 낙론들은 북학파다. 기억하십시오. 낙론은 대의명 여러분 말이 앞뒤 1번이 맞으면 대의명분을 강조한 북벌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이해하면 실용적이지 못한 인간들 아니야. 대의명분론에 빠져있는. 그럼 북벌을 이야기하면 특히 북벌은 더군다나 17세기야. 북학이 18세기야. 호락 논쟁도 18세기야. 시기도 안 맞아. 문장도 안 맞아.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이지. 인물성 이론은 호론들이죠. 충청도 노론, 시골 노론. 호론 히읗자 들어가는 이름 2명. 권상, 하, 한원진. 대체로 충청도 지역의 노론학자들, 충청도 미안합니다. 시골 주장했다. 이들이 대의명분론에 빠져 있었지만 북벌은 아니지. 북벌은 17세기니까 호락 논쟁은 18세기라니까 시기 좀 잡으세요.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만동묘를 세워 명나라 선종과 의종을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옳지 않은 건데 문장 자체는 맞고요.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만동묘를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사 지냈다. 이게 충북 계산의 화양서원에 있는 거고 만동묘를 누가 작살냅니까? 대원군이 작살낸다는 거 알고 계시고 17번의 정답은 2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조선 후기 국학자들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종이는 동사, 이종이 동사. 동사가 2개 나오지. 허목의 동사, 이종이 동사 둘 다 기전체야.
근데 여기 발해고도 그렇고 이종이 동사도 그렇고 여기는 고구려사 중심, 여기는 발해사 중심. 그래서 우리 협소한 한반도 사강 극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고구려 전통이라고 보통 이렇게 수능 학생들이 보통 이 정도 문장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자세히 가면 이종의 동사는 고조선, 단군이죠. 고조선에서 부여에서 고구려로 계승되는 그리고 발해로 계승되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국 중에는 분명히 고구려를 더 강조했던 건 맞아요. 이종이가 동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했어.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한백겸 동국지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편차문에서도 만나겠지만 고구려 발상지가 만주지방.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왕에 문제 풀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해 줄게요.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고구려 발상지가 만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수강은 지복유설에서 한반도의 고대 지명을 만주에서 고증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문장이.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고구려 영역이 만주임을 고증해냈고 이수강은 지복유설에서 우리 고대의 여러 지명이 만주에 있음을 고증해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물론 그 이수강의 지복유설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소개했다가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백겸 꼭 기억하시고 한백겸은 여러분 광해군 때 한백겸의 건의에 따라 경기도 일대 선해청을 설치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유두공은 발해고에서 유두공은 뭘로 유명해? 규장각, 검서관, 서울 출신 신라의 상통일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남쪽의 신라, 북의 발해를 병립시켜 남북국 시대라고 할 것을 제안했다. 맞는 문장이죠. 다 맞네.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자 이거 세 개예요. 이거 세 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조선 후기 안정복에 따라 안정복의 동사 강목 됩니까?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 한치훈의 해동 역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조때고 순조때고 철종때다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해봐. 안정복의 동사 항목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 한치훈의 해동 역사. 근데 일단 이 역사서를 자세히 어떻게 막 하나하나 한 역사서를 막 선택지 3개, 4개로 풀어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을 암기해버리자고.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문장 시험에 100번 나왔어.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역사를 체계화했다. 이근익은 연려실 기술에서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했다. 한치훈은 해동 역사에서 외국 자료를 인용해 우리 역사의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와, 이거 3개는 암기해야 된다니까. 자, 암기하고 나서 안정복은 동사 강목이 강목체인데 우리 역사의 정통을 단군, 기자 그리고 위만에게 쫓겨난 준왕을 전통으로 보면서 기자를 전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리학적 사가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준왕을 위만에게 쫓겨난 준왕을 정통으로 보면서 그 준왕이 마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마한을 정통으로 봤다는 것과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세 나라 다 정통으로 보지 않았다. 삼국 무통이다. 그리고 발해를 정통으로 보지 않고 통일신라를 정통으로 봤다. 이런 것까지 이제 알려주면 너무 땡큐인 거고. 이근익은 연려실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은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기사본말체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 중에 기사본말체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일련의 삼국유사와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뿐이라는 것도 하나 좀 잡아주시고요.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 이건 또 기전체인데 어떻게 구성돼? 세기와 지와 고로 구성된다. 그냥 단순 암기에 몇 세기 주제 고찰 막 이렇게 쪼갰다는 건데 그냥 암기해. 이해 됩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문장 4번이지 뭘 고민합니까? 이 18번의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역사가대에 대한 설명. 아,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사상사에서 해도 되는데. 아, 근데 근현대사구나. 신초는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여. 아, 신초하니까 내가 요즘 신초 때문에 우울해요. 요즘 유튜버들 중에 보수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5.18 때문에 흥분하게 하더니 엊그제는 김원봉 때문에 또 나를 흥분하게 하더니 아니 합리적이고 보수라고 해서 다 개새끼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합리적이고 참 말도 잘하고 참 젊은 친구가 공부도 잘했다 싶더니 왜 신초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난 보수, 여러분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좋아요, 보수. 선생님도 솔직히 하면 난 경제적으로 보수예요. 난 자본주체 전락이 좋아하고요. 공산주의 싫어해요. 나는 평등가치보다 자유가치가 더 좋아요. 전라 보수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아, 진짜라니까. 난 민노총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실제로 아니 진짜로 나는 대기업들이 더 잘 되길 바라는 측면도 있어요. 대신 대기업들이 정직해야 되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화제하고 비판하고. 아니, 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자라고. 그럼 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안 읽어보고 그 공산주의에 안 빠졌으면 할 말 없는 거지만 씨발 나는 읽어보고 나랑 안 맞아. 그럼 내가 빨갱이는 아니잖아. 그쵸? 그런데 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보수도 되기 싫어요.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보수의 가치는 반민족과 친일이고 친독재고 친재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문재인 정권 비판해도 돼. 당연히 비판받아요. 저도 비판해요. 나는 그래. 진보도 좀 그래요. 진보도 여러분 진보도 무조건 금문 문재인은 무조건 잘했어. 그게 보수 틀다하고 뭐가 틀려. 똑같이 다 같이 비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를 혐오합니까? 왜 독립운동가를 비판하지? 그럴 자격이 돼? 여러분 친일파가 처벌이 안 됐다고 정말로 여러분 독일의 잠깐의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건 폴란드건 뭐 정말 이런 나라들 일본의 지배를 받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들의 친일 행위자를 북한까지 얼마나 쳐 죽이고 친나치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단죄를 했는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 단죄를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친일파 처벌 못한 그게 그 정신병처럼 망을 쏟아대는 진짜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는 잠을 자다가도 야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은 나라 국민이어야 되나?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사람이 진보와 보수는 다른 나라에 다 있으니까. 근데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을 경제적으로만 잡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까지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을 연결을 시키잖아. 근데 문제는 아니 왜 독립운동가를 비판하냐고. 친일파예요? 반민족주의자야? 그들의 독립운동 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신채호 선생님을 비판하는 정신병자 또라이 새끼가 있어가지고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평생을 독립운동 하셨다니까. 내가 엊그제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런 멘트를 날린 것 같은데 평생을 독립운동 하셨다고. 독립운동 여러분 리순 감옥 안 가보셨죠? 저 가봤잖아요. 가보면 조선인 동상 3명 있다니까. 그게 누구라고? 안중근, 신채호, 이회영. 누가 더 훌륭하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 너무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름들이잖아. 중국인 짱깨들조차 이분들은 위대하다라고. 중국인들이 그 엄청난 일본에게 탄압받았던 중국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도 그 조선인 3명만을 기리고 동상을 세워놔요. 그들에 대한 기념관을 만들어주고 인정합니다. 짱깨들, 그 자존감 높은 짱깨들조차도. 여러분 신채호 선생님이 그 리순 감옥을 가봐. 정말 한 평짜리인데요. 창 이만해가지고요. 창 이만해가지고 유리창이 있을 수 없는 구조죠. 옛날에 보일러가 어떻게 들어오면 겨울에 정말 그곳에서 나는 하룻밤만 자라고 해도 100만 원 내고 조경 선생님 거기서 하룻밤 자면 100만 원 준다면 자겠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수 있어. 잘 수 있대. 100만 원로 씨발. 나는 안 돼. 나는 내 몸이 소중. 얼마나 추웠으면 신채호 선생님이 부인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보 미안하네. 자식들은 고아원에 보내고 자네도 새살림 차리서 내가 면목이 없네. 내 아내로 내 자식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네. 그런데 내가 염치 없지만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는가? 소못 한 번만 지어주소. 그렇게 추위 속에 떨다가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신 신채호 선생님인데 대체 뭘 잘못했죠? 보수들아. 보수라고 자칭하는 이승만, 박정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워하는 이유 하나가 이승만 비판했다고. 여러분 이승만은 잘못했으니까 비판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 신입니까? 이승만을 비판하면 안 돼? 여러분 문재인 비판하면 반 대한민국. 여러분 아버지가 문재인을 비판해. 여러분 아버지 반 대한민국이에요? 다시 이승만은 나라를 만든 초대 대통령이야. 만들었다기보다 초대 대통령이야. 이승만을 비판하면 반 대한민국입니까?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야? 이승만은 그냥 하나의 정권이야. 이승만이건 박정희건 김대중이건 노무현이건 이명박이건 그냥 정권이라고. 대통령들이야 씹으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럼 근데 대통령 기다려. 언젠가 준비할게. 마음 먹고. 와 내가 진짜 하다 다른 사람도 몰라도 신채호 선생님을 비판하는 경우 내가 진짜 처음 봤어.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게끔 사셨어요. 근데 신채호 선생님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야.
그냥 무정부주의자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무정부주의자가 왜 됐는데 임시정부에 실망해서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보수들아 임시정부 싫어하잖아. 왜 싫어해? 건국이라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도 싫어하잖아. 김구 냄새 나는 걸 싫어하잖아 당신들이. 그 임시정부의 실망을 느껴서 무정부주의자가 됐는데 그게 왜 빨갱이냐고. 조선혁명 선언에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을 통해 극복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본에게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을 행사하자고 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싫으신가? 그만 흥분할게. 고대사 연구치 중에 자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조선상고 문화사 이거 기출이에요. 조선상고사까지 꼭. 보통 시험에는 여러분 내가 신채호 선생님 묘소 찾아갔을 때 거기 기념관에 가니까 조선상고 문화사가 따로 있더라니까. 선생님도 잘 몰랐을 때는 조선상고사 안에 문화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책이에요. 맞는 문장. 안재용은 여러분 뭘로 잘 나오는 인물이지? 여운형 안재용.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 기억납니까? 1944년에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안재용 정치인이야. 근데 신민족주의 사학자죠.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 그리고 만민 공생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안재홍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상고사 가물조술했다. 여기 조선 상고사에 감자 붙이면 안재용, 조선 연구초에 초자 떼면 정인보. 박은식은 왜 틀렸냐면 한국통사가 1915년작이야. 근데 우리가 박은식은 근대사 연구에 치중했다라고 했잖아. 당군부터 연구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대원군 집권기부터 1911년까지 역사야. 1911년에 뭐가 무너지는데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무너질 때까지 역사가 한국통사예요. 잘못된 거 3번이 되겠습니다. 백나무는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입각에 봐봐. 이 빨갱이잖아. 이 빨갱이 비판받은 게 신채호와 박은식이에요. 정신사학자라고. 사회주의자들에도 비판받은 신채호 선생님을 왜 대한민국 보수는 싫어하죠? 이유를 모르겠네 진짜. 나는 물론 백나무도 좋아해요.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입각에 일본의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등의 저서를 조했다. 맞는 문장. 19번의 정답 3번. 다음 문제. 자, 명동성당입니다. 이제 근대 근현대사 문화파트인데 연도 문제로 진짜 시험에 나오죠. 1898년. 물론 명동성당 이거 고딕체예요. 그 다음 이제 덕후궁 석조전은 1910년에 만들어지는데 르네상스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원각파는 1908년에 만들어져서 은색의 치악산 등을 공연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데 1909년에 문 닫고 1914년에 불탑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원각사에서 영화 아리랑을 상영했다. X. 일제강점기 원각사에서 은색의 치악산 등을 공연했다. X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연도 봐봐. 경부선, 경인선 99년, 경부선 05년, 경인선 06년 사이에 정확히 들어가죠. 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1번은 맞아요. 철저하게 연도 싸움이죠. 이건 내가 만든 문제도 아니고 몇 개 바꿨겠지. 그만큼 연도 문제가 근대 문물은 시험에 잘 나오죠. 유경공원은 1886년입니다. 원산학사 83년. 연도 문제 진짜 잘 나오지.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2번.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전차 운행인데 전차는 98로 봐도 되고 99로 봐도 돼요. 98년에 미국인 콜브란이 우리 황실과 손잡고 한성전기 회사를 만들잖아. 근데 98년에 처음 개통했다가 사고 때문에 불태워지고 99년에 재개통이니까 99로 본다면 정확히 사이에 들어가고요. 최초의 중등 교육기관이 한성중학교. 자, 갑오 2차 개혁 때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됩니다. 교육 입국조서는 물론 갑오 2차 개혁이지만 을미년 1895년에 발표되는데 그때 소, 중학, 사범 외국어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는 갑오 2차 개혁 때 바로 만들어져요. 소학교는 몇 달 후에 소학교령 발표와 더불어서 을미개혁 때 소학교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 같은 해. 그러니까 소학교하고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어학교는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된 해에 만들어져요. 근데 한성중학교는 몇 년 후인 1900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성중학교를 어떻게 시험 출제를 하냐면 대한제국식의 우리의 최초의 중학교인 한성중학교가 만들어졌다. 대한제국식이 맞잖아.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됨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2번. 유경공원 연도는 수능이나 한능검 쪽에서는 대박입니다. 외국인 선교사 헐버트 등이 수업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상류층 자제가 공부했던 유경공원. 이 유경공원이 그 갑오 2차 개혁 때 한성 외국어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유경공원이 한성 외국어학교가 되면서 유경공원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20문제 풀었고요. 아마 30분씩 둘 다 넘었을 겁니다. 합치면 이제 70분 정도 이렇게 분류사별 동형 3회를 풀었고 마지막 분류사별 동형 근현대사 20문제로 또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